전쟁과 분단, DMZ를 잉태한 것은 비극이지만 시간이 흘러 이제 이곳은 다양한 생명을 품은 치유의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DMZ에서 30년 넘게 꾸준히 조류 연구를 진행하는 세계 학자들은 말합니다. DMZ는 기적이다. Part of that dream, I hope, will be to conserve these beautiful areas that have been accidentally healed. And that as well as political healing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e can have continued healing rather than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as represented by the cranes. 어쩌면 한 번도 끊긴 적 없는 생명의 길. 놀라운 변화가 벌어지는 DMZ로 갑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행성처럼 보이죠? 이 속에 제가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분당 경계 주변엔 풍광이 빼어나지만 드론 같은 공중 촬영 장비로는 찍을 수 없도록 금지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DMZ 접경지대 철책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평화누리길 가운데는 특히 이런 곳이 많죠. 그래서 360도 촬영이 가능하고 화질도 빼어난 특수 촬영 장비를 들고 철책에 이어진 평화누리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자, 얘를 빼서 사진을 오래 찍어서 촬영 장비를 꽤 잘 다루는 편인데 워낙 새로운 장비라 다소 긴장이 되더군요. 스마트폰과 연동해 조작할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촬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한 번만 살짝이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좀 이렇게. 어우, 조금만 더 이렇게. 제작팀과 인증샷부터 찍습니다. 오른편으로 살짝 까주겠군요. 걸어서 4시간이 걸린다는 길. 꽤 긴 거리지만 흥미로운 촬영 장비와 동행한 덕에 평화누리길, 걱정보다는 기대가 앞섭니다. 평화누리길 1코스, 염화강 철책길. 걷는 내내 철책이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DMZ. 갈 수 없는 땅은 멀리 북녘만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김포에 와 있는데요. 이곳 김포와 강화도를 사이에 두고 이 철책길을 따라 평화누리길이 시작됩니다. 바로 평화누리길 1코스, 염화강 철책길이죠. 이 길은 냉전의 산물이자 평화로 향한 모두의 소망이 담긴 첫 출발지이기도 하죠.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흘러들어오는 염화강은 분단 이전엔 서울을 거쳐 신의주까지 다 남북을 오가는 백길이었습니다. 분단으로 남북 사이에 DMZ가 가로놓이고 그 주변에 철책이 세워지면서 육지뿐 아니라 물길마저 끊겼죠. 이 평화누리길을 계속 걷고 있는데요. 좀 다른 길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길게 쭉 뻗어 있는 철책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철책 너머 북녘까지 거리는 불과 몇 킬로미터 남짓. 남도 북도 가까운 염화강 물길은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죠. 오래된 방어시설의 흔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곳은 덕퍼진 포대인데요. 높은 평지에 세운 돈대와 대포를 쏘던 포대라고 합니다. 서해에서 강화를 거쳐 서울로 진입되는 어구인 손도랑의 천연 요새를 이용한 군사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19세기에 벌어진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프랑스와 미국에 맞서 전투가 벌어지기로 했던 격전지인 이곳은 투더 방어를 위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군사시설이죠. 평화누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강화도. 문화재급 방어시설이 꾸준히 발굴되고 있죠. DMZ 인근에 자리 잡아 접근이 쉽지 않았던 방어시설에 대한 연구도 최근 들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5년째 이어지고 있는 돈대 복원 연구. 조선시대에 설치된 방어시설을 발굴하는 작업이죠. 라이더라고 불리는 특수장비를 활용하는데 원형이 일부 훼손된 문화재를 3차원 영상으로 복원해내고 있습니다. 포를 쏘는 시설인 돈대. 강화도와 인근 북녘땅까지 DMZ 주변 해안에 50여 개가 설치된 돈대.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을 땐 접근조차 쉽지 않았지만 평화 분위기가 조성돼 연구도 탄력을 받고 있죠. 평소엔 해안 경비시설로, 전시엔 화살이나 포를 쏘는 시설로 활용되는 돈대. 원형이 제대로 복원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커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에도 원형이 상당 부분 남아있어 복원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 연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이번 조사를 계기로 향후에 남과 북이 이런 역사문화유산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발해져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어떤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화도로 접어들자 반가운 동행, 눈이 옵니다. 남북 관계에도 눈처럼 반가운 변화가 찾아와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내리는 눈을 피하지 않고 걸음을 이어갑니다. 오래됐지만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풍경. 분단이 만든 철책은 그런 풍경입니다. 육로도 물길도 끊겼지만 강화도에서 북녘은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지척입니다. 이렇게 육안으로도 가까이 보이는데 갈 수가 없네요.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 바꿔온 남북관계. 평화와 갈등. 남북은 그 사이에서 길을 찾아왔습니다. 연평도. 그 바다에 환한 불빛 같은 변화가 생긴 것도 남북관계가 변한 영향이죠. 연평도를 포함하는 서해오도 인근 어장에서 일출 전 조업이 부분 허용되면서 바다는 부쩍 활기를 띠게 됐죠. 꽃게가 제철인데도 해가 뜬 동안만 조업할 수 있었던 오랜 규제가 지난해 바뀌었습니다. 일출, 일몰 전후 30분 어업 허용. 남북 긴장이 완화된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30년째 뱃사람으로 살고 있는 임동환 선장. 서해 바다에서 조업한 지 25년에 접어드는 동안 지난해 만난 어업 시간 확장은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죠. 오늘은 얼마나 많이 잡을까? 많이 잡으면 내가 많이 잡고 많이 잡아야 선원들도 많이 살게지겠고 많이 분단 이후 55년 동안 일체의 야간 조업이 금지된 힘겨운 바다.
한편으론 숨통을 틔워주는 규칙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선어장이라 해가지고 연평 주민들만 거기 있는 어선 저기 뭐야 이런 조합원들만 작업할 수 있는 장소예요. 봄에는 저 북쪽으로 많이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동쪽, 남쪽 가서 많이 가요. 이정표도 경계도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어장보다 지켜야 할 것이 많은 해역. 연평도 주변 인근 어장에서 군사적 이유로 통제되던 조업 가능 구역이 2019년 들어 15% 가까이 늘었습니다. 어민들은 모두 기대하던 소식을 받아들였지만 바다 사정은 또 뜻밖으로 움직여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이맘때면은 여기서 동쪽에 밀려주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꽃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넓혀진 데로면 꽃게가 많으면 좋은데 꽃게는 또 없네. 변화무쌍한 바다에 변함없이 떠오르는 해. 일주일 전 섬을 떠난 배가 40분 남짓 부지런히 달린 끝에 도착한 좋은 목적지. 꽃게가 많이 다닐 길목을 골라 미리 그물을 쳐둔 자리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면 그 속에 튼실한 꽃게들도 함께 딸려오죠. 그런데 바닷속 사정은 기대를 벗어나고 맙니다. 꽃게는커녕 그물마저 형체가 없고 꽃게를 끌어올리느라 분주해야 할 손도 터진 채 비어있는 그물만 끊어냅니다. 야속한 바다가 꽃게는 숨기고 그물만 망쳐버렸습니다. 한없이 무거워야 할 그물이 텅 빈 채로 올라오고 어부들 마음만 점점 무거워집니다. 배 조종하랴, 어장 상황 파악하랴, 선장 임동환 씨만 바빠집니다. 밥통이 없으면 이렇게 쫑대가 돌아버려. 아, 그물이요? 아, 돌아버려. 가마. 속이 타는 선장 동환 씨. 선장실을 비워두고 갑판 작업에 발벗고 나섭니다. 꽃게 수확으로 바빠야 할 손이 찢어진 밧줄을 끊어내느라 바쁩니다. 꽃게도 없고 그물도 사라진 황망한 상황에 선장 임동환 씨의 마음도 텅 비어갑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올라오는데 이건 바람에 그물이 다 터져버렸네. 아이고. 수심이 얕아가지고 이쪽은 네. 바람 부르면 그물이 싹 나가버려.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아, 이쪽은 바람만 불으면 다 터져. 근데 그물 안 붙여놓을 수도 없고 한 마리라도 잡으려니까. 큰일 났네. 하나도 없어. 연평도 바다에선 뜻밖의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1999년 6월 연평도 부근 바다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벌어진 남북 무력 충돌인 1차 연평해전. 남측 해군 7명이 다치고 북측 경비정 여러 척이 침몰하는 피해를 입으며 끝났습니다. 3년 뒤인 2002년 연평도 바다에선 또다시 남북 해군이 격돌하는 2차 연평해전이 벌어집니다. 30분가량 진행된 이 전투에선 우리 해군 참수리호가 침몰하고 승무원 6명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남겼죠. 군사적 갈등이 커지던 끝에 선마저 위기를 맞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뒤흔든 사건. 실향민 부모가 연평도에 정착해 태어난 토박이 박태원 씨는 그때 일을 평생 잊기 어려운 충격으로 기억합니다.
여기가 가옥 세 채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데 집중적으로 이제 9년 전에 이제 폭탄 맞았던 이 생생한 현장이라고 볼 수 있죠. 막 태어나서 뭐 어르신한테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전쟁 이후에 막 20세기 들어서 가지고 이런 일이 터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거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제 군사 훈련하는 줄 알고 이제 폭탄이 이제 부대에서 쏘았는데 이제 오발탄이 돼서 되돌아오는 줄 알고 착각들 했던 거죠. 민간인 2명의 목숨을 잃었고 놀란 주민들은 무려 2달간 섬 밖으로 거주지를 옮겨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갈등이 불러온 위협, 폭격을 겪으며 주민들은 평화의 가치를 새삼 확인했습니다. 당하고 나서 느낀 게 앞으로 예고 없이 어떤 돌발 상황이든 생길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가슴 쓰려 내리고 어디서 폭탄 소리만 들어도 훈련 소리만 들어도 쿵쿵 내려앉는 가슴이 이거 또 어디서 뭔 일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빨리 평화가 와서 막 서로 왕래도 하고 가고 싶은 땅도 좀 마음대로 밟아보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소원이죠. 소원. 갈등이 불러오는 위협을 경험으로 알게 된 연평도 주민들. 그래서 평화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죠. 연평화장은 어민들 뜻으로 수산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조업 질서 유지 및 안전 조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무궁화 29호에서 지도 홍보 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가 뭐 북한하고 잘 돼야 어민들이야 좋지 뭐. 그래야 한 마리 더 잡지. 그쪽으로 가면 많은데. 솔직히 배는 많은데 지금 자리가 너무 좁아 우리가.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늘려달라고. 왜 안 된대요? 그래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북한을 가까이 LN이가 또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올라가면 한없이 자꾸 늘려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 연평도 바다에서 평화는 절실한 생존 조건입니다. 밥 먹어요. 움직이기도 싫어가지고 어제 나보고 움직이라고 세표 엄수고. 알고도 갈 수 없는 황금어장에 대한 아쉬움은 어장 상황이 나쁠수록 커집니다. 이쪽으로 1, 2초만 1마일만 넘어가도요 꽃게가 5마리 걸리던 게 15마리 걸려요. 월선을 하면. 근데 월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 차이점이지. 월선만 하면은 10마리 잡을 것 30마리 잡아요. 남과 북이 조심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바닷길에 불청객이 끼어드는 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방 한계선 경계에서 고기 씨를 말리는 난폭한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 서해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분단으로 남북이 대립하기 이전엔 서해 바다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달랐습니다. 꽃게가 대표 어종도 아니었죠. 북방 한계선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1960년대까지 연평도 인근엔 조기가 풍어를 이루는 황금바다였습니다. 해군 경비선대의 보호 밑에 휴전선에 연한 20마일의 해상에서는 어선들이 조기잡이에 연연이 없으며 이 조기잡이는 4월 하순부터 6월 하순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35톤에 달하는 2만여 톤의 어로를 올리고 있습니다. 조기철 장이 열리면 연평도 인구의 10배가 넘을 만큼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번성했던 조기 어장이 남북을 가로막는 북방 한계선으로 접근조차 어렵게 되면서 연평도 상황은 크게 변했습니다. 꿈만 같던 시절의 기억을 잊지 않은 박태원 씨. 조기가 아닌 나머지 수산물은 전부 다 뿌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린 나이에 이제 장화 신고 치푸치푸 뻘바닥 나가면은 넙치, 광어, 병어, 뭐 꽃게,
하여튼 조기를 제외한 나머지 고기는 다 뻘바닥에서 뻘떡 뛰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걸 이제 건져다가 이제 먹고 싶었던. 애타게 기다리던 꽃게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꽃게가 올라오자 가판조차 꽃처럼 화사해집니다. 그래도 좀 있네. 하루 만에 이 맛이 걸렸다면 괜찮지. 하루 만에 걸렸다면. 하루 만에. 근데 뭐 15일 만에 걸리는 것 같아. 서둘러 다른 그물을 찾아 나섭니다. 일모로 30분까지만 허락된 조업 시간이 끝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어장을 들려야 합니다. 꽃게가 아무리 많아도 잡을 수 없는 시간. 미련 없이 항구를 향해 뱃머리를 돌립니다. 오늘은 이거는 심하게 봄에는 괜찮은데 가을에는 시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짧아서 작업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좀 그것 좀 연장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간 같은 거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줘서 큰일이네. 아쉬운 건 많은 연평도의 바다. 그래도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죠. 언젠가는 북쪽 바다 끝까지 닿는 날을 기다리며 어민들은 멈추지 않고 달립니다. 서울 도봉구의 평화문화진지. 3년 전까지도 전쟁을 상징하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평화와 문화를 창조하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전차의 진격을 차단하는 대전차 방호시설이었지만 시민과 예술가들에게 창작 공간으로 개방됐죠. 남북 관계가 변하지 않았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올해 들어 개관 3주년을 맞은 이곳엔 놀이터와 쉼터, 문화예술시설이 자리 잡고 있죠. 전차와 장갑차가 실제로 배치됐고 2000년대 들어 노후화되던 끝에 평화 공간으로 변신한 이곳. 전쟁보다는 평화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한반도의 온도를 담고 있죠. 금강산 148km, 평양 186km, 백두산 489km.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가늠할 수 없는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언젠가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자유로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반갑습니다. 실력에 수고했습니다. 네, 오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DMZ 안에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한 길이 만들어졌죠. 65년 만에 남북이 힘을 모아 만든 평화의 길입니다. 모든 게 다 낫지고.
DMZ는 남북 갈등에서 시작된 공간이지만 어느새 공존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DMZ 인근 철원은 세계적인 철새 서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겨울엔 영하 25도까지 떨어진다는 혹한 지역 철원. 농사도시는 춥고 한가한 철에 더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작물도 없는 강이며 저수지를 찾아 달려갑니다. DMZ 인근 민통선 주변이 목적지죠. 뿌리는 과정에 들이는 정성도 보통이 아닙니다. 청정 지역이라 이름난 농작물이 많은 철원. 뿌리고 있는 알곡들도 농번기에 열심히 직접 키운 작물들입니다. 빈 밭에 튼실한 알곡을 뿌리는 이유, 뭘까요? 이렇게 먹이를 주면 눈이 왔을 적에 먹이가 없잖아요. 눈이 많이 오면 그러니까 걔네들이 먹이 주는 자리를 여기를 주기가 한국가 많이 보여요. 못 말하면. 멸종 위기종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두루미 밥을 뿌린 덕분에 철원은 두루미 서식지로 이름나게 됐죠. 그 처음에는 이게 철원에 많이 농민의 주로 반대도 많이 했어요. 이건 뭐야 땅이 묶일까봐 했던 건데 이제는 이제 철원 국민이 다 이제 두루미 사랑하고 저 흰두루미랑 제두루미랑 같이 두 마리가 같이 생활한다는 게 우리 철원군이 자부심이에요. 철원을 오가며 겨울을 나는 두루미만 무려 3종류.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전 세계 두루미 연구학자들이 철원을 찾아 두루미 생태를 연구하고 있죠. Chorwan Basin is critical to the survival of the white-naped crane. Maybe 75% of the whole species is here, and the red-crowned crane, maybe 1/3 of the whole species is here. So we have both the North Korean birds and the South Korean birds, and they all depend on this small piece of land. 30년 넘게 자발적으로 조류 보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철원 주민들. 서식지 보호 활동이 이어지면서 철원을 찾는 철새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철새를 보러 온 관광객들로 인해 지역 소득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죠. 새들이 불안해갖고 나르니까 그래서 이 작업을 이 우타리를 쳐주면 새들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안 보이니까 새들이 편안하게 잘 먹고. 선생님도 귀가 빨가시네요. 네. 아이고 오늘 날이 엄청 추운데요. 날이 추워요. 아유. 귀 떨어질 것 같으세요. 네네. 아유. 추워도 그러면은 보호를 해야죠. 사람은 새를 보호하고 새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공존. 철원은 새와 사람에게 두루 좋은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사람과 새가 서로 돌보며 사는 공존관계가 자리 잡으면서 전에는 몰랐던 정서적인 만족감도 커졌죠.
우리 사람이 밥 준 걸 알아요. 그러면 그냥 왜 딴 논에 가서 앉아야 되는데 밥 준 논에만 와서 앉아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공존관계가 전에 없던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밥 주는 사람 저희들을 아는 것 같아요. 가깝게 가도 우리 밥 주는 우리 회원들이 가면 불안감을 안 갖는 것 같은 동물하고 어우러져서 행복한 세상을 살아보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DMZ에서 이어진 이곳 생태계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주목받는 생물 다양성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갈등에서 시작됐지만 공존의 가능성을 품게 된 DMZ. 전 세계가 DMZ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Part of that dream, I hope, will be to conserve these beautiful areas that have been accidentally healed, and that as well as political healing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e can have continued healing rather than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as represented by the cranes. 누구라도 한 번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에 품는 백두산. 2018년 남북 정상도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만남의 장소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백두산의 의미가 더욱 각별해졌죠. 내가 얘한테 얘기했거든. 이 세 친구도 언젠가 백두산에 가는 게 목표. 우리 이거 하자. 지리산에서 출발해 백두대간을 종주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때 올라가는데 비가 진짜 많이 왔어. 근데 딱 올라가니까 비가 안 그쳤어. 맞아. 다 왔어요. 한 30분. 언제 가는 5분 있어요. 올라가면 또 5분 있어요. 두경 씨는 여러 가지 일을 배우는 중입니다. 인력소에서 일을 받아가지고 뭐 목수일도 나가고 뭐 현장 정리하는 것도 나가고 뭐 용접 있으면 용접도 나가고 27인데 제가 어떻게 나중에 자리를 잡고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산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윤 씨는 스스로를 자주 돌아봅니다. 나는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올라갈 땐 어떤 생각을 할지 또 내려올 땐 어떤 생각을 할지 그게 궁금해요. 그걸 찾고 싶어요. 사는 게 좀 다들 힘들잖아요. 힘든데 좀 위안이 되고자 하는 것도 많이 큰 것 같아요. 무엇도 확실하지 않은 어둡고 불안한 시기를 지나는 중인 새 청춘이 백두대간이라는 침구를 찾아갑니다. 지리산. 이곳에서 백두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은 남북을 관통해 1400km에 이르죠. 여기 써 있다. 노보단이랑 영지야. 서두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백두대간을 종주하려는 새 청춘. 고민이 발목을 잡으면 쉬고 풍경이 눈길을 끌면 보고 그렇게 천천히 쉬엄쉬엄 갑니다. 맨 처음 제안은 수찬 씨가 했죠. 산악 동아리에서 알게 된 서윤 씨가 흔쾌히 참여하고 아르바이트로 바쁜 두경 씨는
틈나는 대로 동행하기로 하면서 시작된 종주.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신나하던 두 분 얘기 가신 것 같은데요. 마음속으로 신나고 있어요. 여기서 신나면 다칠 것 같아서.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천천히 즐겁게 함께 걷는 게 정상에 닿는 것보다 중요한 목표입니다. 욕심내지 않아도 어느새 정상이 성큼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걷는 게 앞서 걷는 것보다 새 친구에겐 중요하죠. 진짜 이제 보인다. 무탈하게 백두대간 종주의 출발점 지리산을 올랐습니다. 그래도 많이니 뽀뽀. 가득했지? 나 지금 너무 울컥한단 말이야. 와, 야 저기 새 봐. 대박이다. 우리 밑으로 날고 있어. 함께여서 지치지 않고 계속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집중해 나가면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천천히 삶도 이 지리산 올라가는 것도 백두대간 가는 것도 천천히 나아가고 싶어요. 그동안 왜 내가 그런 고민들 했지? 그냥 쉽게 가면 될 것을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마음이 편해요. 천왕봉 보이고 섬진강도 다 보이고 하니까 진짜 이제는 진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쪽 지리산에서 시작된 백두대간은 북쪽으로 거슬러 이어집니다. 걸어서 닿을 수 있는 백두대간 가장 북쪽 향로봉. 남북 관계는 백두대간에도 영향을 미치죠. 얼마 전까지도 남쪽에서 오를 수 있는 한계는 진부령이었습니다. 백두대간을 종주했던 서훈아, 허유성 씨도 진부령에서 발길을 돌렸었죠. 아, 3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가 마지막이었는데 오늘은 여기가 시작점이네요. 여기서 원래 끝인데. 네. 나 군대 갈 때 생각나네. 남북 긴장이 완화되면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던 향로봉이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이제는 출발. 가다가 바람이 제법 세네. 예? 이거 칼바람이다. 예. 이게 그래서 칼바람이라 그러는구만. DMZ 인근이라 군사적인 목적으로만 출입할 수 있던 상황에 변화가 생긴 거죠. 고도는 높지만 오르는 길은 험하지 않습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백두대간 중심 향로봉. 백두대간 중간 지점 향로봉. 아니야. 군사시설로 활용돼 온 탓에 잘 닦인 도로가 정상까지 이어져 산책하듯 오르기 좋죠. 20대 때, 30대 때처럼 진짜 죽을 둥살둥 막 준비 땅 해서 막 정상까지 누가 빨리 가나 그렇게 경쟁하듯이 그렇게는 이제 안 다니잖아, 우리가. 그렇지. 네. 천천히 여유 있게. 산을 오르는 방법도 나이를 따라 변해갑니다. 오, 바람 세. 아,
눈발 날리는 거 봐. 어우. 아. 민간에 개방된 지 오래지 않은 향로봉은 곳곳에 비경을 품고 있습니다. 아, 형 저 산줄기 좀 봐요. 이게 참 우리가 민통선을 넘어서 들어왔으니까 이런 걸 볼 수 있지. 이거 어디서 이런 거 보겠어? 그렇지. 응? 야, 그림 같은데. 야, 한 폭의 산수하다. 여기나 왔으니까 보는 거지. 응. 어느새 정상으로 이어지는 계단. 막힐 것 없이 탁 트인 설경에 취해 힘든 줄도 모르고 걷는 사이 향로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드물게 몇 년에 한 번 등산이 허용돼 왔던 향로봉. 해발 고도 1296m에서 바라다 보이는 풍경. 한겨울 설경까지 더해져 장관을 이룹니다. 이분들도 대관 탄 거야. 우리처럼. 종주기념이네. 10년의 간격을 두고 방문객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 대한민국에서는 갈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바로 저 지척인데 정말 눈앞에 보이는데 못 가도 너무 안타깝네. 갈 수 없는 마음은 참 섭섭하기 일대 없고요. 허락이 난다면 이렇게 해서 남북 통일까지는 뭐 요원한 길일지 모르지만 자유왕래라도 가능하게 돼서 우리 산악인들의 소망인 백두대간 완주를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부령 또 진부령 넘어 향로봉이 백두대간 순례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으로서 다시 재탄생하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해서 저 백두산까지 한번 우리 땅이니까. 북쪽 산하야, 내가 왔다. 다음에 또 보자. 언젠가 그 길도 열리는 날이 오겠지요. 대학에서 만나 연애하고 조금 일찍 결혼한 부부. 딸 하나, 아들 하나. 평범한 가족을 꾸렸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아내가 가족 욕심이 많다는 것. 저희 식구가 많아요. 얘는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해온 아이예요. 이름은 공주라고 짓겠다고 해서 공주라고 지었어요. 대가족에 둘러싸여 자란 아내는 아이 둘을 낳고 반려동물 둘을 입양해 대가족으로 삽니다. 계속 함께 같이 살고 있어요. 더 다른 점이 있다면 아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조금 멀다는 것. 저는 함경북도 운덕군이라고 북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흔히들 아는 아오지 탄강이 있는 곳이에요. 아내는 청소년 무렵에 탈북해 남으로 왔습니다. 살짝 놀라긴 했지만 뭐 그것 때문에 뭐 만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철원에서 전방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북한 사람들의 약간 그런 신기한 게 더 있었어요. 그냥 철책 너머로 만환경으로 보던 북한 사람들인데 실제로 내 눈앞에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연애하면서도 이제 동아리 사람들도 와이프가 북에서 왔다는 걸 알아가면서도 딱히 뭐 그런 건 없어요. 약간 신발 다 신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요.
네, 괜찮아요. 이제 그냥 편하게 앉고 조금 찍는 걸로 조금 가까이. 아이고 깜빡거리네. 부부로 사는 동안 이루고 싶은 소망도 서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소소한 행복 찾으면서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부러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다정한 가족. 남남북녀가 만나 별일 없이 행복하게 삽니다. 공조는 멀리, 거창하지 않게 가까이, 일상 속에 있습니다.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잊지 말아요 그 사실 하나만. 우리 충분히 그리워했죠. 지금 만나요 나가고 있어요. 한 번 더 우리도 기억해요. 한 번 더 우리 노래 불러봐요. 하나 되는 그날 가슴 벅차 오를 꿈을 위해 I want you 자 손을 잡아요. 그대와 나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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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hree four one Kore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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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hree four one Korea. 소리는 말한 적 있나요? 우리의 소원 그 소원은 통이 낯설지 않게 Remember this once more. 그날의 그 아침 너무 눈부실 테죠. 한 번 더 우리도 기억해요. 한 번 더 우리 노래 불러봐요. 하나 되는 그날 가슴 벅차 오를 꿈을 위해 I want you 자 손을 잡아요. 그대와 나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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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hree four one Kore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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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hree four one Korea. 내 곁에 지금 한잔한 바람이 불어 저 멀리 그대를 스쳐온 그 바람 이렇게 가까이서 그대가 그리움만 나가고 있어요. 그대도 내요. 이것만은 들리지 않아.